자, 지난주 증시는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 반등이 필요성 이야기를 했고, 전제 조건은 중소형주들의 반등 및 상승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 초기에는 삼전 닉스보다도 중소형주들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저 들고 지수를 위쪽으로 약간 돌려놓은 상태에서 뒤에서 삼전 닉스가 따라오는 형국으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얼만큼 반등을 할 것이냐 여부인데요. 오늘 해외 증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해외 증시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문제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고, 없다라고 한다면, 반등 가능성은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반등할 때, 뭐 V자도 있고, 또 N자도 있고 그러는데, 쭉 때리고 올라올지 아니면 요 60선에서 한번 흔들고 갈지는 그 미세한 것들은 뭐 또 상황의 문제기는 합니다. 문제기는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요 근처까지는 때리고 들어올 것인지 우리가 요 근처까지 때리고 들어오면은 N자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때리고 들어오면 N자로 흔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또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여부를 이제 봐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요 구간에서 중소형주들을 박살을 냈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투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90% 가까운 종목군들이 파동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 하락을 하려면 말 그대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특히 PBR 0.1배에서 파동 조정을 했다라는 것은 이 0.1 자체가 부실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락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을 대부분 마무리했지만은 뭐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이제 업종별로 몇 개를 꼽아서 이렇게 놓고 보면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락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당한 투기적 행위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투기로만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시를 떠납니다. 그럼 비싸게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세력이다. 그러면 시장의 룰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데 한국 증시는 야비하죠. 그죠? 기업의 임직원들도 그냥 횡령 배임에 그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주 기만행위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또 투자자들도 도를 넘어서는 투기적인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명 말하는 양치기 소년 때려잡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투기죠. 투기를 때려잡아야 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는 거죠. 이게 합당한 하락인지 아닌지 이미 합당하지 않다는 건 저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반등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앞장서서 움직이는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고 실질적으로 그러했는지 그리고 기업들 몇 개만 샘플로 한번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인지를 자, 일단 패턴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중소형주들은 안 움직였죠?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120선 이제 역배열에서 20선 돌파하고 60선 돌파하고 120선 돌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0선 돌파하고 흔들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 또 얘는 120선 돌파. 그죠? 거래량도 좀 늘고 그런 흐름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이제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120선 돌파하고 어떤 거는 이제 저거 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대량 거래 터지면서 좀 윗골인 달렸지만 여기에는 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치고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장서니까 이제 따라서 붙고
요런 형국이죠. 근데 이걸 봐서는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패턴을 이해를 하면 체감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상태가 안 좋은 종목이 오히려 반등이 더 크고요. 그죠? 급등을 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긴 하는데 하여튼 간에 얘들도 일단 중소형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도는 그런 형태는 좀 여러 형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아직은 체감 못하겠지만은 어, 다음 주 되면은 좀 더 느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 요런 건데, 그래서 이제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볼게요. 지금 대량 거래를 터트렸는데, 좀 밀리긴 했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래도 몇 번 반등 치고서는 또 밀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 PBR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PBR 한 0.3, 0.4배 정도. 그죠? 그런데 이 하락이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합니다.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그러죠.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제자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착시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익이 이렇게 오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성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PBR 0.34에서 왔다 갔다 하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둘, 넷, 다섯, 올해까지 여섯입니다. 6년간 동안 턴을 하는데도 또 턴에 그 전망이 있었거든요. 왜 신규 사업하면은 어떤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이 예비적인 전망이 있는 건데 그 기간을 포함해서는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은 그런 이제 구조죠. 그러다가 최근에도 우르르 쏟아져 내렸죠. 그래서 이제 저점을 붕괴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0.3이니까 3, 4니까 여기는 좀 더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 밀릴 때 같이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업 내용과 전혀 무관한 지수 투기화로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6월 달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중소형주들이 우르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그것 따라서 그냥 갖다가 패대기를 쳐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수 투기를 벌린 거죠. 그랬는데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자, 보시면은요. 매출액이 8천억대에서 9천억대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반기 누적으로 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에 2배 조금 안 되는 600억대를 내놓은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작년에 이익이 300억대였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적자를 일으키지 않고 흑자만 낸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400억대, 500억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00억대입니다. 반기에. 그러면 하반기에 100억대씩만 내면 800억대가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사상 최고치의 이익이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0억 또는 1000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총이 2300억이니까 1000억 계산하면은 50%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밑으로 잡으면은 이제 시총의 30%에서 50% 정도 범위로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다고 보면 현재 삼성전자가 2에서 4 정도 됩니다.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놓고 볼 때의 삼전 닉스는 PBR 4배에서 15배 있는 거고 얘는 0.3배에서 0.5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 인지를 한 건데 실적 개선이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재료 실적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에 반응했냐면 지수에 반응했어요. 지수에 반응한 것과 실적에 반응한 것은 다른 문제죠. 지수에 반응하고 실적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실적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왜 이전에는 실적에 반응을 안 했겠어요? 삼전닉스에 대한 찬양과 주가 상승의 폭등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만 이제 초점이 있었던 거고 언론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몰아주기를 했죠. 왜 돈이 되니까. 만약에 삼전닉스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는데 소외주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굶어 죽어요. 그 전문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현재 인기주가 버블이어도 그 정보를 생산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한국의 구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정보 생산, 정보 유통에 대한 몰아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걸 자꾸 추구하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시를 당하죠. 그런데 그 투자자들이 모두가 그렇지 않죠. 다수가 그렇고 일부는 어떻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삼전뉴스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누군가는 그저 소외됐을 때 매집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조용히 털고 나갈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소외주들을 살 거죠. 그죠? 이런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종목에 있던 투자자들이 고가 매도를 하고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만 이제 그것이 광범위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10개, 100개 종목이 상승해야 되는데 한두 개가 그런 인식을 했다. 그럼 뭘 뜻하겠어요? 다수는 여전히 맛집 투어를 벌리고 있고 소수가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걸 우리는 순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요걸 좀 보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의 매출액을 갱신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익은 좀 정체되는 부분은 좀 있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익이 이렇게 둔화된 이유는 이유가 있긴 하는데 이게 연결 실적입니다. 연결 실적을 가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청업체가 계열사가 이제 자회사가 A, B, C가 있잖아요. 근데 업황주기가 서로 다르면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플러스이고 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실질적으로 온전한 이제 효과를 받으려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나와야 이제 쭉 때리고 들어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크게는 자동차와 굴삭기가 있거든요. 건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와 건설은 또 업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이렇게 좀 둔화가 돼 있던 구조에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양쪽에서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좀 나오면서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요거는 작년까지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표기는 되진 않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뭐 한 10%좀 넘는 성장인 것 같아요.
10%좀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6,300억에서 7,000억대로 늘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좀 약간 느는, 근데 이제 이제 전기에서 좀 회복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형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는 착시가 있어요. 어떤 착시가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한 400억 정도 난 겁니다. 아시겠죠? 400억 정도가 났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해서. 근데 이 기부는 현재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자산을 기부한 거거든요. 이제 회계상 빠진 겁니다. 현금이 빠진 게 아니에요. 현금은 이미 이전에 빠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건 일회성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을 제거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럼 400억이니까 하반기에 실적을 이어가게 되면은 5, 600억 정도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가봐야 하는 문제긴 하지만, 그럼 이제 요렇게 지금 이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야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요거는 기업 분할하기 전에 이익이니까 이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업 분할한 기업들은 그 시점하고 전후하고에 대한 평가는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 과거에는 맞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거지를 쓰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익이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매출 사상 최고치의 이익은 안정적인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PBR이 0.2죠. 0.12 수준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PBR이 흑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매년 사상 최고치의 매년 사상 최고의 이익을 갱신하는 경우, 주가가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선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매년 이익이 증가하지 않았잖아. 이걸 우리는 이익 성장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이익을 내서 과거에는 20% 정도를 배당하고 80%를 사내 유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올라갈 때에 이 기업이 이 자기 자본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재투자하더라도 자산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손실 내는 경우가 있고, 이익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실 내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죠? 물론 손실도 어떤 손실이냐에 따라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익을 내거나, 그죠? 또는 이익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기업이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내다가 갑자기 이익이 팍 폭등을 하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탁 때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익이 보통 나는 경우는 자산 매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냈다면 평균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걸 평균으로 나누지 않아요. 왜냐면 단타니까. 단타니까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죠? 남의 얘기야. 예를 들어서 저때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 그런데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근데 나는 하루 이틀 매매하는 거다. 그럼 아예 관심도 없고 계산에 넣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울 위에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는데, 시황적으로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고 흔들어 재면은 그 방향 따라서 집어뛰기 판치기를 해서 기업 가치가 반대로 갔다가 끌고 내리는 이런 물타기성 투기가
지금까지 한국 증시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건데요. 이런 건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연 10% 성장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10% 성장이고 삼성전자는 100% 성장을 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난치냐? 야, 10%가 무슨 어디서 끼어들어. 100%가 최고지.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100% 사야 돼.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PBR 0.1배 있는 하고 PBR 20배 있는 기업하고 100% 성장과 10% 성장으로 볼 때 누가 더 쌉니까? 당연히 PBR 0.1배 있는 종목이 월등히 싼 거예요. 계산기 돌려보세요. 그런데다가 이 기업이 100% 성장을 계속할 수 있지 않아요. 한계 생산 요소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의 전체 규모의 경제가 예를 들어서 2천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의 시총은 2천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은 시총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명 말하는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이미 한국 경제 성장률 레벨 1%, 2%니까 막 이 사업 저 사업 해요. 그룹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물이란 말이야. 2천조가. 그럼 얘는 신규 사업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A 업종에서 얘가 탑이지만 근데 여기서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얘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 틈새 시장을 뛰어들 수 있어요. 그죠? 이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성과급 축제하고 막 이 난리치잖아요. 인건비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라도 A 기업과 B 기업과의 인건비 계류율이 크게 벌어진다면 그죠? 그러면 원가 경쟁력은 얘네들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얘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죠. 물론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긴 하겠지만은 이런 요건이 생기는 게 이게 뭐예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해서 철강도 뺏어가고 조선도 뺏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문제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지금 막 치솟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중에는 고가 매도하고 저가 매수로 돌려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발상 투자자들이 털고 중소형주 쪽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초기 구간에는 야 말도 안 돼 무조건 삼전 익스야 그러다가 얘네들이 막 대여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삼전 익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이쪽으로 뛰쳐들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뛰어들게 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중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신념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죠?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념을 갖다 그냥 붙여놓고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기 위해서는. 그죠? 사람들이 신념이 있어서 삼성리스를 샀을까요? 인기 주고 주가가 급등락을 치니까 거기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래서 너 그거 왜 샀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익을 내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 종목은 가치가 있어 무조건가 평생가라고 얘기하지. 나는 이거 10원 뛰기 판치기해서 먹으려고 들어왔어. 물론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누가 그러는데요? 이 종목은 무조건 간대요. 평생 간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해요?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면 내가 얼마큼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전제품 사러 들어갈 때에도 어? 말끝마다 누구는 뭐 얼마짜리를 샀는데 우리는 왜 그거 못 사? 그러면서 우리도 그거 사야 돼. 어? 아니 100만 원짜리의 기능과 300만 원짜리 기능의 차이가 있겠지. 그런데 그 기능 다 안 쓰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돈 갖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다른 거 살 수 있는데 그냥 남의 인생만 쫓아다니는 거 자기 생각은 없고
그죠? 그럼 거기다 과소비 질러놓고 다음엔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무시한대 또. 왜 무시하냐? 그죠?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 대중들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인지를 해야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건데 그런데 자꾸 그거를 무시라고 그러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말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막 이렇게 못 박아 버리면 그냥 평생을 그냥 생각 없이 남 뒷꿈을 쫓아다니는 일만 벌어지는 거.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좀 순환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다 이렇게 좀 보는 건데요.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들 기업들의 실적은 이제 AI 효과보다는 아마도 이제 자체적인 그 요건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구조죠. 왜냐하면 아직은 AI가 확산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IT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9년도 요때까지 굴뚝주들이 대세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실적도 그렇고요. 그죠? 중국이 논바닥이었어요. 그죠? 논바닥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IT로 이제 성장을 끌고 간 거고, 그죠? 이제 이거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각종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을 중국에서 땡겨오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물가도 잡고 성장도 잡는 요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가져간 거고, 그것이 이제 IT로 어떻게 전개됐느냐? 이렇게 전개된 거죠. 은행 직종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제였고, IT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타자기로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일 끝나면 주판 땡기면서 계산기 땡기면서 이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날에 있던 것들을. 그리고 다 종이에 이렇게 쓰고 그 팩스로 보내서 서로 이제 맞추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다가 IT라는 게 생기면서 그 IT가 생기면서 이제 전산으로 하니까 이제 이 온라인이 돼가지고 이제 전국구로 이제 실시간적으로 그죠 하니까 저녁에 물론 나름대로 결산을 하죠. 결산을 하지만 계산기는 총액을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다 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아니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걸 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거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간대에 지금은 반도체가 우리 연봉의 탑픽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은행, 카드사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연봉이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주 5일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수당과 실적은 증가했단 말이에요. 왜? 이제 근무 시간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익과 매출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효율이 개선되니까. 그래서 이제 IT라는 것은 일명 말하는 효율이에요. 그래서 주 6일제에서 5일제는 효율의 성과를 일으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AI도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식은 형이상학적인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관념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의 기본 틀이란 말이지. 그런다고 보면 이 AI는 반드시 알게 모르게 굴뚝주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망하는 기업도 나오죠. 망하는 기업도 나오지만 체질 개선하는 기업도 나오고 할 거란 말이지. 그게 이제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고 느리게 전개될 수도 있고 또 있다 없다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그거 없이도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PBR이 0.1배에 있는데 만약에 이 성과가 나서 좀 더 성장을 확대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저가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뚝주들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수준 문제, 하나는 투기,
그죠? 하나는 이유가 있어서죠. 굴뚝주들이 주가가 안 움직이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수준 문제. 물론 투기도 수준 문제죠. 그러나 이제 좀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투기적인 요소 그리고 하나는 이유였던 거 이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주주의 이익이 없어 이거예요. 기업이 이익을 봐도 주주의 이익이 없고 그렇다고 또 이익을 내지도 않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이익을 내요. 그걸 누가 다 빼먹어요? 임직원들이 다 빼먹어. 횡령배임으로 빼먹고 성과급 축제로 빼먹고 회사가 어려운데도 임금 인상으로 빼먹고 그죠? 그나마 그렇게 해서 빼먹고 남은 짜투리 이익이 있는데 그럼 그거라도 주주에게 배당을 줘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 비해서 배당은 좀 늘어나긴 했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배당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제로섬 게임이다. 주주들끼리 치고받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30년, 20년 전에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도 액면가 배당을 했어요. 액면가는 계속 5,000원, 500원 고정이죠? 그리고 비율도 액면가 비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오르든 내리든 500원을 배당했다면 계속 500원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500원이면 이런 형국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은행금리 수준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고서 이제 기업이 실질적으로 잠재적 이익이 있는데 그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헤쳐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럴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없을 거예요. 탈탈 털면 횡령 배임으로 걸리는 거는 아주 그 싹싹 털어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이제 이래저래 빼먹는 게 많아요. 구조상 그러죠. 안 빼먹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뭐 10원, 20원이든 그죠? 뭐 있을 건데 그래야 이제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성과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종 가공 재료를 가공하고 남으면 고철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고철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재산이거든. 근데 보통은 이제 그거 공장장이 바꿔가지고 뭐 회식을 한다든지, 그죠? 심지어는 뭐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사무용품 같은 거 이제 개인 집에 갖고 간다든지, 그죠? 뭐 복사지 이런 것도 갖고 가잖아요. 뭐 커피 같은 것도 갖고 가버리고,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은 부정행위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관례적으로 성과를 내고 주주에게 이익을 주니까 봐주는 거긴 하는데, 일명 말하는 괘씸죄, 주주에게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등등 하면 그건 다 괘씸죄에 해당하죠. 탈탈 털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적당히 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치졸해. 그죠? 주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이제 기질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과거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투기화로 점점점 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구조로 갔다가 이제 주주의 권한도 커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노동자가 주주가 돼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왜 아들 가진 사람은 며느리 가서 흉보고 딸 가진 사람은 사위를 욕하다가 아들, 딸이 있으면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이제 며느리 욕하고 사위 욕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것처럼 그래요. 내가 노동자이면서 주주이면 여기서는 노동자 편 들고 저기서는 주주 편 들고. 그런데 이것도 되게 나쁜 거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동병상련 있죠? 목소리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높아졌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생기죠. 아, 우리가 좀 너무했구나.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은 생기겠죠. 그것도 큰 힘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기업들의 이제 태도도 좀 바뀌고 그래서 요즘에는 주주환원이 되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은 현재 83세예요. 오너가 경영자 대표이사가 근데 지금도 되게 활동적이에요. 회의란 회의는 다 참석하고 그런 기업이 있거든. 83세인데 그리고 아들이 60대 중반이에요. 부회장이죠.
이런 이제 기업이 있어요. 이제 손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주 있으면 40대 되겠지. 20대나 30대나 이렇게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주주들이 끊임없이 주주환원을 해달라고 수십 년째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얘는 계속 뭐라 했냐면 웃기지 마. 회사에 유보를 해야 성장하는 거야. 이게 옛날식 사고방식이거든. 그죠? 근데 여기는 상당히 잘못된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 이걸 뭐냐면 이제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 이러지. 근데 사람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죠? 이랬거든.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그러다가 근래 들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주주환원을 한대. 물론 이제 뻥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이제 83세면 끝나갔어요. 그죠? 그래봐야 2, 3년이고 3, 4년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집안 나름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세대 교체는 이루어집니다. 정도 것이지. 그게 요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업에는 이제 지금 40대가 경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잖아요. 80대하고 40대는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거고 투자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좀 아주 제한적인 변화가 있는 거고 경영계에서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자사주 소각부터 해서 이제 배당 확대 이런 주주하는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평가라든지 전망 이런 것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주가 모형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쉽게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들 중에는 세상이 바뀌어도 지 혼자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거든. 공부 안 하고, 그죠? 세상과 등지고 꼰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들과는 우리가 이제 매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치열한.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르고 내리고 막 이것도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손바뀜이 나와야 주가가 오른다라는 표현이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나왔겠어. 생고집을 피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 떨어졌다 오르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러한 손바뀜, 충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고려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AI 시대로 앞으로 대세를 간다. 이건 저도 같은 생각이고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10명 중에 9명은 이미 우리가 IT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만 그런데 이 9명 중에는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는 놈이 또 간다. 무조건 간다. 평생 간다. 버블인데 뭐 PBR 10배, 100배인데도 또 간대. 그래서 여기서 계속 퍼제기를 하고 일부가 이제 저 PBR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흑자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얘도 AI의 수혜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옮겨가는 거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상투잡이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가 2분기 때 국제유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국제유가 폭등했을 때가 코로나 때도 있었고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때에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이익이 확 꼬꾸라진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140달러대인데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물론 뒤에 가서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안심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반기에도 유사한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4월 달에 다수의 종목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그런 결과물이었다는 거고 우리가 미래는 몰라도 뒤돌아서서 평가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그런 적이 많아요. 그죠? 말은 그럴듯해. 야, 유가 올랐잖아. 그러니까 실적 나빠져. 그러니까 주가 떨어져야 돼. 그러면서 어거지로 악다구를 쳐갖고 증시를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실질적 결과 보면 막 기업마다 막 상이해. 그죠?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이익이 나고 누구는 이익이 안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져야 되고 오라야 되는 게 있는 건데 그냥 다 같이 떨어져요. 그죠? 오를 때는 비효율적인 형국을 그리고.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투기를 한 거야. 그죠? 투기를 목적으로 이유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죠.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라는 표현을 쓰죠. 요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현재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현재 특히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 또는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의 PBR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얘들은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들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들은 자율주행의 로봇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성 없는 기업이 있고 현실성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걸 따져봐야 되지만 현실성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PBR 0.1배니 2배니 그래요. 그러면 얘들은 그런데도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들 종목군들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기세로 상승을 해 나간다면 지수는 더 적어도 여기까지 열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태도 이런 거를 보고 돌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걸 우리는 합리적 주가 반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있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삼전리수나 또는 로봇 고가주들이죠. 이들 종목 중에는 이렇게 횡보해도 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전리수는 고가갱신해도 된다. 하지만 하이니스는 횡보해야 된다. 왜? PBR 15배, PBR 4배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럼 그러죠. 야, 삼전리수가 더 성장 있고 HBM이 먼저 치고 들어왔고 등등 했으니 당연히 밸류 값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적당한 부분이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무슨 뭐 SK텔레콤인가를 뭐 몇 배를 주고 사느니 어쨌느니 뭐 요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밸류는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라 보면 하이닉스는 조금 조정을 더 받고 그죠? 이걸 우리는 과열해소라고 얘기해요. 하락이 아니에요. 그죠? 뭐 하이닉스 망한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내년 내후년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좀 횡보를 하고 삼전닉스는 뭐 약간의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기나 등등등도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뭐 이격 조정이죠. 이런 거고 이런 형태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중소형주들이 치고 올라와 줘야 돼요. 일제히. 그러면 저 9,300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죠. 시간이 가서 내년에 내후년에 재평가의 기간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평가에서 이제 미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중국 문제가 어쩌저쩌 했으니까 그걸 보고 간단 말이에요. 중국의 그 반도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면 이제 그 기간에 단기적인 견적이 나오겠죠. 지금 당장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냐. 그죠? 조금 삼전립수와 이제 뭐 창신 메모리의 경쟁 구도가 조금 좁혀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점유율을 적어도 5년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삼전립수도 1, 2년 사이에 한 번은 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5년이지만 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 고가에서는 조정의 핑계예요. 하지만 저가에서는 반등 내지는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저가와 고가는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식인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냐 비싸냐라는 척도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싸냐 비싸냐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조건 간다, 평생 간다.
그죠? 무슨 무조건 가가 평생 갑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면서 적정 주가를 반영하면서 가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한쪽은 흑자가 나고 심지어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 1년치의 이익을 확 웃도는 실적이 나고 그 이익이 시총의 50%에 가까운 숫자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물인데 심지어는 시총의 100%에 해당하는 이익을 낸 기업도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PBR 0.1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언급은 안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고가 매도 저가 매수로 간 거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등을 했던 거고요. 윗골이 걸린 건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원리를 이해를 하면 중요치 않은 거고 이해를 못하면 세력이 털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윗꼬리가 왜 생기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시간상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예전에 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그래서 뭐 또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다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장이 시작이 될 텐데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긴 하나 찔끔찔끔 형태로 간다고 하면 요거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승 조정 그죠? 요거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거고 일제히 치고 간다. 강하게 움직이고 삼전지수가 현 상태 유지한다고 그러면 여기를 좀 웃도는 축을 끌고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흔들고 다시 재도전을 할 건지 아니면 쭉 때리고 갈 건지 여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투기적인 매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투기적인 매도는 뭐냐면 비합리적 논리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의 취약함을 이용한 투기적 하락이에요. 투자자들 중에는요, 뭐 말로만 기업 가치가 얘기를 하고요, 순전히 힘의 논리로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힘을 따라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갖고 이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게만 살라고 그러고 눈치를 살살 보고 저가에다만 갖다 바치는 이런 형태를 하면은 투자자들은 이제 주가가 못 간다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정 부분은 변동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위에서 때려버립니다. 이런 투기꾼들이 있어요. 시장에는 그 수급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베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야비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종목군들이 강세를 강하게 뻗지 못하면 여기에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잖아요. 오를 때 역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5일선, 11선, 21선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서 가잖아요. 왜 여기서 매도 나올 거 뻔히 알고 이 종목은 여기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싸게 살 수 있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물을 절대 내주지 않아. 그럼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웃돈을 줘서라도 사야 돼. 그러니까 쭉 돌파하는 건데 여기서 계속 깐죽깐죽거려.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밑에다가 떨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 호가 다 죽여버려 여기다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빈틈을 이용해서 때리니까 밀린 거고 그걸 이용해서 막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치고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배팅을 때려버리면 뚫리는 거고 그리고 투기 애들이 장난 못 치겠죠. 그런데 다들 이해해. 이것은 9,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거 흔들어서 살 거야. 흥정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여기 밑에도 걸어버릴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계속 머뭇머뭇거리면은 이제 여기서 냅다 집어던지고 여기서 사겠다라는 이제 투기적 매도가 나와서 이게 눌리는 거고 막 무서운 기세로 때리고 추격이 들어오면은 괜히 여기서 털었다가 날아가 버리면 이 비싼 데서 사야 되니까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좀 한번 흔들고 가느냐 안 흔들고 가느냐 요게 좀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악재가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시황은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